악화되고 있는 증상으로 쥐가 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 빨리 혈관 체크해 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선 혈관통증 클리닉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윤학입니다. 저는 낫지 않는 다리 통증의 원인을 혈관에서 찾아서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오늘은 이 다리 통증 중에서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 이 다리 쥐를 일으키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는 것은 정확히는 다리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종아리에 발생을 하는데요. 종아리 외에 허벅지, 발가락 등등 근육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쥐가 밤마다 나를 찾아온다면요, 자고 있는데 혹은 자려고 하고 있는데 종아리에 뒤틀림 현상이 나면서 나를 깨운다. 그래서 울면서 주무르면서 간신히 회복이 됐는데 그 부위가 계속 아파요. 혹은 운전하시는 중에 다리에 쥐가 갑자기 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을 내가 몇 번 겪어봤다. 혹은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직업군에 계신데 오후쯤 되면 이 종아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지장이 져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 정도의 쥐 나는 현상은 경련 증상이고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날 때 꼭 살피셔야 되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진 않은지 이것을 살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약들은 무엇이냐면 철분, 주사제, 혹은 골다공증과 관련된 약들, 혹은 여성 호르몬제, 혹은 이뇨제, 진통제, 이런 것들을 내가 먹고 있진 않은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걸 먹고 있다고 하면은 한번 끊어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있는 약도 없어요. 약도 끊어봤어요. 그런데도 쥐가 계속 난다. 그렇다고 할 때는 다른 질환이 있진 않은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에 쥐가 잘 나는 증상을 동반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중증 질환 뭐가 있을까요? 암 혹은 뇌심혈관 질환, 우리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질환, 파킨슨병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경화 있으신 분들, 혹은 만성 신부전 환자분이신데 내가 투석을 하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은 쥐가 잘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질환이 혹시 있진 않은지 체크해 보실 필요성은 당연히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에 쥐가 계속 난다. 그럴 때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에는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동맥은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인데요. 즉 상수도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정맥은 조직에서 다 사용하고 남은 노폐물, 찌꺼기,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하수도의 역할을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육은 피로해지고 신경 기능에는 이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쥐가 잘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정맥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지 못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하지 못해주면 역시 근육은 피로해지고 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쥐가 잘 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바로 동맥부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정맥부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맥부전이라는 것은 다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동맥관에 협착이라는 소견이 발생하는 겁니다. 관이 좁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이 협착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더 궁금하실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에서 이 동맥부전의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 질환들에 의해서 동맥경화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동맥이 좁아지면 동맥부전이라는 질환에 이완되게 됩니다. 반면에 정맥
부전은 다리에서 심장으로 정맥혈을 빼내줘야 되는데 정맥이 그 기능을 못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게 되니 정맥피, 즉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많은 정맥피가 다리에 오래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정맥 부전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유전적인 부분이 좀 많이 큽니다. 내 가족분들 중에, 내 친족들 중에 유사한 증상이 있다, 이런 분들은 잘 걸립니다. 직업적인 부분에서 오랫동안 서서 일하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선생님, 스튜어디스 선생님들, 혹은 오랫동안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 이완이 되는 질환입니다. 동맥 부전의 경우에는 이 동맥이 협착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바뀌긴 하지만요, 약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시행할 수가 있고요. 혈관이 협착이 한 70% 이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술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시술에서 대표적인 것은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입니다. 좁아진 혈관을 풍선으로 넓히거나 스텐트로 넓혀서 원래대로 복원하는 작업, 그것이 바로 치료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잘 치료받으실 수가 있고요. 정맥 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맥이 망가진 정도에 따라서 약물 치료와 압박 스타킹을 이용한 비시술적 치료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진행의 정도가 심하다 할 때에는 정화제라는 것을 이용한 주사 치료, 혹은 베나실이라는 것을 이용한 시술적 치료를 통해서 고장난 혈관, 즉 내 다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혈관을 제거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수술이 아니라 시술적 방법을 통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겁먹지 마십시오. 정말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오히려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치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인을 꼭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거, 가장 많은 질환이 사실은 혈관 질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혈관 질환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덧붙여서 혈관이라는 거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혈관 질환, 악화되고 있는 증상으로 쥐가 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쥐 나는 증상이 너 빨리 혈관 체크해 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쥐가 나는 여러분, 쥐 잡으십시오. 원인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치료하면 이 쥐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을 통해 혈관 건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